안녕하십니까. 90회 1차 필기 합격한 장하윤입니다. 저 이 자리에 지금 서니까 많이 떨리는데요. 이 자리에 제가 학원 작년 1월 달에 등록을 하고 지금 2월 달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합격 수기를 학원 다니면서 3차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들어봤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 시험 응시는 본 시험은 지금 2번 응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원 모의고사는 1번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89회 때 56점하고 90회 학원 모의고사 56점 그리고 90회 23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부 과정은 제가 1월 달에 등록을 하고 한 3월 달까지는 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술렁술렁 그냥 주변 정리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정도까지 술렁술렁 용어 공부 360개 정도 하는 그 교재 가지고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학원 모의고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용어 공부만 하다가 4월 달에 그 모의고사를 하니까 제가 요 앞에 앉았었는데 한 페이지도 못 썼습니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때 좀 마음의 충격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모의고사 때 참 참여도 잘 못하고 그러면서 5월달이 되면서 와이프랑 좀 한바탕 하고 5월달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랑은 금방 그러니까 화해를 했는데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마음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5월달은 거의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5월달 시험도 접수는 했지만 시험을 보질 못했고요. 그래서 6월달부터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냥 다시 마음 잡고 조금씩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시험에 응시를 해가지고 글짓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글짓기를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뭘 썼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글짓기를 했는데도 56점 점수를 받아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하면 되겠다 그런 좀 자신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달 시험 끝나고 8월달, 9월달 학원 새로 시작할 때까지는 솔직히 놀았습니다. 놀았고 10월달 시작을 하면 학원이 재시작을 하면서 첫날 여기 앉아가지고 그 합격 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 나서 다시 마음을 잡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회사가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바쁜 관계로 학원을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 한 코스를 제가 빼먹었고요. 12월 달에 다시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12월 달에 다시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집에서 와이프랑 좀 다른 일을 해보고자 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퇴직을 하고 1월 달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다른 거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어차피 나니까 1월 달에 집중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1월 달에 집중을 해가지고 2월 달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1월 달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때 도서관을 다녔는데요. 제가 이제 다닌 도서관은 좀 달랐습니다. 벽 쪽에도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구석 자리에 제가 앉았는데 그때 저희가 공부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가방에도 한가득 가져가고 종이 가방에도 가져가고 해서 코너 자리에 거의 2테이블 정도를 제가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펴놓고 그러면서 서브노트도 만들고 그때 그래서 1월 달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집중을 해서 2월 달 시험을 본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용어 공부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63개 되는 그 용어 교재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처음에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게 머리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처음 모의고사 봤을 때 제가 쓸 수 없었던 게 머리에 남지를 솔직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생각한 게 용어책을 지금 1, 2권으로 나눠져 있는 용어책 말고 그 전에 출판된 용어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4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별로 4등분을 해가지고 나머지 맨 마지막 총론은 아예 보질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3등분이 됐겠죠.
3등분 된 거를 가지고 그냥 계속 봤습니다.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보고, 아침에 회사 출근하면서 보고, 점심시간 보고, 퇴근해서도 잠깐 보고,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뭐 한 권은 반복하자. 그래서 일주일이면은 6일, 학원 나오는 날 일요일 빼고 6일 동안 2번 정도는 반복하자는 목표를 했는데, 솔직히 되는 날도 있었고 안 되는 날도 있었는데, 무조건 요일을 정해가지고 월요일은 뭐 토공사 기초, 그 다음에 화요일은 뭐 철골 콘크리트, 수요일은 마감 뭐 철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파트된 부분은 그 요일엔 그것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솔직히 뭐 크게 용어랑 정의밖에 기억이 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1월 달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그때 용어를 다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수첩에다가 400개 정도 다 만들고 나니까 400개 정도 됐는데요. 그거를 한번 싹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으로는 제가 이제 용어 시험 보기 전에, 본 시험 보기 전에 학원에서 이제 얘기를 해준 요것만 공부하라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150개 됐는데, 그것만 좀 집중을 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용어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솔직히 뭐 제가 용어를 많이 집중을 못해서 기억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시험 보기 한 2주 전인가 3주 전쯤에 용어를 제가 이제 좀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토공사에서는 뭐 시험이나 이론, 공법, 현상이나 하자. 콘크리트에서는 이론, 재료, 공법, 현상,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공정별로 그 큰 부분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시험 이론은 정의, 도해, 순서, 특징, 영향, 그 다음에 용도, 유의사항, 뭐 이런 식으로 그 대제목, 용어에 따른 대제목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험에도 제가 좀 용어 부분에서 잘 맞았던 게,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더라도 그런 분류에 따라서 아, 요게 현상이다, 아니면 제도다, 이런 게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나머지는 제가 글짓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도 제가 이번 시험에 좀 모르는 용어도 좀 솔직히 있었는데 그냥 그거에 맞춰서 제가 썼습니다. 근데 용어도 뭐 생각 외로 좀 점수가 좀 잘 나왔고요. 그래서 용어에서 좀 많이 커버가 돼서 이번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은 제가 이제 여기 그 4코스를 들었는데요. 4코스 동안 솔직히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토공사하고 기초밖에 못 만들겠더라고요. 다른 거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요번 코스 돌 때 토공사 논술 만들면 그 다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코스 또 돼도 토공사 논술. 계속 토공사 논술만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숙제도 좀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숙제도 뭐 제 나름대로는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작성이 안 되더라고요. 뭐 일주일 내내 만들어야 뭐 2개 만들까 말까 뭐 이 정도였고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집중을 하면서 학원에서 예상했던 문제랑 제 나름대로 그 과거 기출문제 분석을 해가지고 예상 문제를 찍었던 거랑 해가지고 한 50개 정도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수기로 그냥 제 나름대로 막 정리 안 된 걸로 해서 막 작성을 했는데요. 50개 정도 만들고 나니까 1월 중순쯤 됐습니다. 근데 1월 중순쯤 돼가지고 제가 백 교수님한테 체크를 한번 받으려고 했는데 백 교수님이 이제 시기가 조금 지금 시기에서는 좀 늦었다.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그냥 밀고 가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그거 체크는 솔직히 못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50개 가지고 이제 다 완성이 된 다음에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면서 한 40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1차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냥 저희 답안 쓰듯이 서브노트 만들듯이 했고요. 1차 업데이트를 할 때는 한 페이지에 4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한 페이지에 작성됐던 거를 4등분 한 페이지에 다 적었습니다. 작게, 글씨 작게 해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제가 순서대로 어떤 순서대로 가겠다. 이런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제가
한 페이지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페이지 작성을 한 걸 가지고 최종 시험까지 이제 가지고 갔고요. 그래서 그 1차 업데이트까지 했는데 모의고사 그것까지 완료를 하고 나니까 모의고사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근데 모의고사 일주일 전에 솔직히 공부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도서관도 하루에 갔다가 왔다 뭐 2번씩 그랬던 적도 있고, 공부가 안 돼가지고 뭐 집에서 빈둥빈둥 됐던 적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제가 56점을 맞았는데 뭐 좀 제 나름대로는 뭐 그런 대로 썼다고 했는데, 제가 모의고사를 보면서 조금 요번 시험을 좀 비워야 되겠다,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머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좀 집중돼서 공부를 했던 게 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험 보는 날은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자,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 응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백 교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 시험 보기 전날 제가 처음 보는 시험장이었기 때문에 내일 시험 보러 갈 시간에 똑같이 갔습니다.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시험장에 미리 갔는데, 입실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그날 학교가 이제 학교 가는 날이어서 학생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내 운동장까지만 들어가 보고 교실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고요. 그리고 시험 당일 날도 좀 일찍 가가지고 마법지 정도 한번 훑어봤고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이제 백 교수님이 볼펜을 새로 준비를 해라, 그리고 볼펜 닦는 것도 따로 준비를 해서 책상 옆에 붙이도록 해라,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거를 저는 그냥 다 따라했습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이번 시험에 그냥 뭐 응시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그렇게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한 게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용어 시험을 보면서 용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파트 구분을 해서 시험을 보면서 적었던 게 주요했던 것 같고, 논술은 제가 시험을 보면서 시험지에다가 썼습니다. 기본사항, 가장 기본사항, 뭐 설제 배시형이라든지 뭐 그 사기타 기본 시시 인조유 이런 기본사항은 그냥 메모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매교시 시험이 끝나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은 다 이제 책가방에 넣어놓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 다음 교시에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를 좀 그 한 장짜리에 볼 수 있게끔 그거를 좀 주요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험 보면서 작전을 좀 제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작전은 제가 아는 거는 무조건 다 쓴다. 맞든 안 맞든 관련된 내용이면 무조건 다 쓰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매 교시 용어는 14페이지까지 쓰고 논술은 15페이지까지 매 교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씨를 좀 잘 못 쓰는데요. 그래서 아이템 부분만은 좀 정확하게 쓰자. 그래서 아이템을 좀 제 나름대로 좀 또박또박 쓰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매 교시마다 현장 경험을 하나씩 썼습니다. 현장 경험을 하나씩 쓰고 결론 부분에 저희 총론을 하나씩 쓰라고 이제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그거를 따라 썼습니다. 그래서 매 교시마다 현장 경험하고 그 다음에 총론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썼는데, 그게 좀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제가 몇 가지 세웠던 작전이 이번 시험에 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앉아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원을 좀 꾸준히 다니셨으면 합니다. 중간에 저처럼 이제 슬럼프에 빠지셔도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다니시고, 지금 그룹으로 스터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스터디 활동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금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그 분들한테 고마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스터디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여기 강종국 기술사님하고, 그 다음에 현옥현 기술사님, 좀 고맙고요. 그리고 지금 88회 합격하신 분인데, 김균환 기술사님이라고, 제가 좀 궁금하거나 어려울 때, 아니면 제가 슬럼프 빠질 때 항상 전화를 해가지고 여쭤보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좀 성의 있게 말씀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 대소사를 많이 참가를 못했는데요. 저희 부모님들한테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뭐 보약도 챙겨주시고 하셨는데,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항상 걱정해 주시는 저희 장인어른께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공부를 하면서 집안에 뭐 와이프랑도 싸우고 그랬는데요. 와이프한테 뭐 끝까지 격려를 해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기도 사모님 소리를 듣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와이프 이윤미 사모님한테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빠 언제 공부 끝나냐고 항상 저한테 졸랐던 제 두 아이 우준이하고 은사한테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